아 싫은데 아 나가기 싫다 하다가 그러다 탈북했어요. 네. 그러니까 구형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. 그날 사상적으로 변질되고 있구나. 변하고 있구나.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제 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 재밌다 하면서 이제 막 그러다가 네, 안녕하십니까. 평양에서 태어나서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는 김종국입니다. 한국에 산 지는 지금 8년째 되고 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김종국 씨의 와이프, 네, 평양에서 온 나민이입니다.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종국 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고 싶어서 네, 제가 조금 진행을 좀 해볼까 합니다. 네, 괜찮으시죠? 네. 한국에는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. 제가 평양에서만 쭉 살았고 대학도 이제 평양에 있는 대학을 다니다가 평양 내부에서는 서열 2 대학이었습니다. 김일성대 다음인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다니다가 뭐 우연치 않은 기회에 유학에 선발이 돼서 프랑스에 건축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. 그럼 평양에서도 그 건축 전공을 했었던 거예요? 아니죠. 북한에서는 정보통신을 전공했습니다.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전공이 바뀌는 바람에 급하게 뭐 건축미술도 좀 배우고 또 프랑스어도 좀 알파벳 배우고 해서 프랑스에 나가서 건축 공부를 했습니다. 그래서 1년은 어학연수를 했고요. 프랑스어만 한 거죠. 그래서 1년 지나고 2년 차부터 본격 건축 학교에 들어가서 건축 공부를 했고요. 그래서 건축 공부 한 2년 반 하고 이제 그러니까 전체 프랑스 생활은 3년 반이죠. 3년 반 차 됐을 때 이제 그 프랑스에서 이탈을 해서 한국으로 왔습니다.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도 저는 이제 프랑스에 유학이 있다는 거를 종국 씨 통해서 처음 알게 됐거든요. 네, 되게 어떤 자유의 상징인 그런 나라에 간 거잖아요. 그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간 거잖아요, 북한에서. 근데 왜 탈북할 결심을 하시게 된 건지.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프랑스에서 1년은 그 동료랑 같은 방에서 생활을 했는데 나머지 2년 넘게 혼자 대학생 기숙사에서 혼자 원룸에서 살았거든요. 그 2년 반 기간이 저한테는 그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웠던 약간 시간이었거든요. 인터넷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뭐 약간의 제약은 있지만 그냥 따로 책임자한테 보고 안 하고 혼자 뭐 가고 싶은데 가고 프랑스 파리를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2년 반 동안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. 그래서 중간에 한번 북한에 방학을 들어갔다 왔거든요. 근데 그 한 달 방학을 들어갔었는데 한 일주일은 너무 좋았어요. 뭐 가족들이 있는 곳에 왔고 친구들 보고 그 내가 살던 평양 너무 좋았는데 딱 일주일 가더라고요. 일주일 지나니까 빨리 프랑스 가고 싶더라고요. 다시. 왜요? 자유가 없어요. 일단 1개월 동안 그 기숙사는 아니고 요관이라고 해서 요관에서 단체 생활을 합숙 생활을 했어요. 그래서 가족도 만난 시간이 한 이틀 만났나? 그래서 저를 보려고 아버님이 이제 퇴근하고 저한테 보러 오고 가시고 막 그럴 정도로 그런 조직 생활을 하니까 다시 조직 생활을 하게 되니까 너무 싫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살 거면은 차라리 프랑스 빨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정도로 프랑스에서 좀 자유롭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 공부가 끝나고 저 북한으로 돌아가서 저렇게 조직 생활을 하면서 통제받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싫더라고요. 그리고 이미 거기서 프랑스에서 뭐 프랑스 문화는 물론이고 한국 문화도 원 없이 즐기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모든 게 다 단절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갑갑하더라고요. 뭐 그런 원인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제가 유학에 나가게 된 것도 뭐 부모님의 백이 엄청나서 나가게 된 건 아니거든요. 뭐 물론 저랑 같이 나갔던 친구들 중에 백이 있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저처럼 그냥 일반 평양 시민의 자식이었는데 이렇게 나가게 된 친구들도 있었어요. 저 그 중에 한 명이었고. 근데 유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옆에 잘 나가는 친구들의 부모들을 보니까 이게 경쟁에서 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뭐 결국엔 내가 유학 공부를 끝내고 평양에 돌아가도 나중엔 이 친구 밑에서 일하겠는데?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약간
내 노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 벽을 서서히 느낀 거죠. 유학 공부를 하면서. 뭐 유학 나갈 때는 와, 이제 유학 나갔다 돌아오면은 이제 창창한 미래가 펼쳐지겠구나. 막연한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 부딪히는 현실은 아, 결국에는 뭐 백조원의 밑에서 내가 잘 보여야 되고 그 밑에서 일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또 거기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는 이걸 이길 수 없다는 패배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결합이 되면서 아, 북한 가기 싫은데? 라는 생각이 싹 들기 시작한 거죠. 그러다가 이제 그냥 어느 하루 이제 한마디로 머리가 이제 돈 거죠 하루. 그래갖고 돌발적으로 탈북을 하게 됐죠. 굉장히 모범생으로 사신 건데 제가 알기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렇게 탈북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거네요. 궁금한 거는 그 프랑스에 있을 때 미국 사람 만나본 적 있으세요? 미국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. 한 번 딱 있었는데 이렇게 만나본 건 아니고 프랑스 학교에서 영어 시간이 있었는데 영어 시간 거 가르치는 분이 원어민 미국에서 오신 원어민 분이셨어요. 여성분. 얘기를 했어요. 나 북한에서 왔다라고. 그건 얘기했죠. 뭐 어차피 북한에서 유학생들이 왔다는 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. 네. 어땠어요? 뭐 근데 그분도 크게 뭐 저한테 크게 호기심이 없으셨고, 뭐 북한을 주제로 얘기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그 어떤 그날 교재로 쓸 텍스트 하나 넣고 뭐 용어 이제 문법 설명 막 듣고 뭐 그분은 뭐 공용의 언어가 이제 프랑스어인데 뭐 그분도 어눌한 프랑스어로 설명하고 나도 이제 어눌한 프랑스어로 알아듣고 하면서 영어를 공부했죠. 프랑스 음식을 많이 못 먹어봤습니다. 왜요? 뭐 돈이 있어야 먹죠. 네, 뭐 식당 한 번 가면은 식당 한 번 딱 가봤는데 그때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50유로 넘게 나왔거든요. 근데 뭐 저희가 뭐 장학금을 받긴 했었는데 그 50유로라는 금액이 너무 아니 스테이크가 프랑스 요리예요? 아니 그러니까 프랑스 요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도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스테이크가 있을 거잖아요. 근데 그게 뭐 50유로니까 외식할 생각을 못 하는 거죠, 잘. 저한테 외식은 그 맥도날드 가서 빅맥 세트 한 6.5유로 했나? 네, 빅맥 세트 먹는 게 진짜 너무 맛있었고. 그러니까 처음에 먹었을 때 어땠어요? 지금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, 맥도날드. 저는 얼리 빅맥만 먹습니다, 지금도. 빅맥에 이제 콜라. 너무 맛있었죠, 그거. 지금은 뭐 건강? 뭐 그런 것 때문에 가끔 자제하고 있긴 하지만 그때는 한 달에 한 번 먹었을걸요? 친구들이랑 모여서 축구하고 뒤풀이가 이제 맥도날드 가서 빅맥 세트 먹는 거였거든요. 뭐 그래서 딱히 뭐 프랑스 하면은 뭐 푸아그라 무슨 뭐 에스카르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, 지금. 장학금을 다 똑같은 금액 700유로를 받았거든요. 그리고 700유로는 그 학업과 그 등록금은 제외한 금액이었어요. 그건 뭐 어떻게 뭐 정부끼리 잘 해결을 했나 봐요. 그래서 저희는 그 700유로로 그 기숙사비, 그다음에 숙식, 먹는 거 해결해야 됐고, 뭐 통신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, 그다음에 학용품비 이런 것들은 그 안에서 다 해결을 해야 했었어요. 일단은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, 거기서는 그러고 외국 사람들과 접촉하는 걸 최소화해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뭐 아르바이트 하게 되면은 그 북한과는 별개로 내가 개인으로 이제 그 뭐 사장이랑 이제 연락도 해야 되고 뭐 계약도 맺고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생각 자체를 못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제 친구 그래서 하면 안 됐었어요. 원칙적으로는 그런 게 하면 안 됐었는데 나중에 같이 유학 나갔던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그러니까 거의 뭐 4년 차 다가올 때죠. 그때쯤 되니까 인턴을 몰래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건축 회사에 가서 알바를 한 거죠. 그래서 얼마 받냐고 하니까 말은 잘 안 해주더라고요. 근데 얼핏 제가 보기에는 한 달에 한 200유로 정도 받는 걸로 그때 알고 있었어요. 저는 그거 듣고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? 라고 하면서도 뭐 그걸 갖다 제가 막 꼰지르기는 좀 뭐 같은 동료인데 또 그러기도 그렇고 아무튼 부럽기도 하면서 나는 또 그렇게 못 하겠는 무서워서 네, 그런 게 좀 있었어요. 그 모범적으로 살면서 하지 말란 대로 살면서 그 억눌렸던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약간의 일탈은 있었거든요. 제 가장 큰 일탈이 그냥 한인마트로 갔었어요. 막 검색해 보니까 무슨
파리 중앙쯤에 그 한인마트 보니까 거의 뭐 새우깡도 팔고 뭐 그런 라면도 거, 팔고. 라면도 팔고 뭐 떡볶이 재료도 팔고. 근데 저는 그때 한국 예능을 보다가 떡볶이 하도 나와갖고 떡볶이 한번 만들어 먹어봐야겠다 생각했는데 주변에 뭐 중국 마트가 많은데 중국 대형 마트 가도 떡볶이 재료는 없더라고요. 그렇죠. 예. 그래서 한인마트를 한번 갔어요. 결국엔.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. 그렇죠. 가가지고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조랭이 떡볶이 재료를 무슨 뭐 고추장이랑 이게 사왔던 것 같은데 그다음에 무슨 그 스낵 하나 사왔었어요. 무슨 허니버터 칩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 사왔었는데 그 계산할 때 약간 프랑스어로 했어요. 한국말을 못 하겠더라고요. 왜냐면 티 날 것 같아요.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리허설을 해봐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뭐 쎄꽁비앙 그래가지고 그냥 프랑스어로 뭐 했죠. 그분도 뭐 그냥 그냥 유학 나온 친구인가 보다 했겠죠. 뭐 북한 사람이라 생각은 못 했겠죠. 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. 저를 북한 사람이라 생각 못 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한국의 예능도 많이 보고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동경이 되게 컸어요. 점점 이제 뭔가 한며들었다고 그런 거 아닌가.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 획 돈 거 아닌가. 한며 들었죠. 그래서 언젠가는 저기 갈 것 같다는 그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사상적으로 변질되고 있구나. 변하고 있구나.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제 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 재밌다 하면서 이제 막 그러다가 왔죠. 탈북할 때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. 그 동료의 생일날에 나왔다고 하셨잖아요. 제 생일이었어요. 본인 생일날이라고. 오, 네. 뭐 그 친구한테는 이 이야기 할 때마다 미안하긴 한데 저보다 한 살 많았는데 별로 안 좋아했어요, 그 친구를. 근데 같이 살긴 했거든요, 나중에. 근데 같이 사는 것 자체도 저는 되게 불편했는데 저는 수업이 없었고 그 친구가 수업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그 기숙사에 있었고 그 친구가 이제 학교 갔다가 연락이 오더라고요. 너 그래도 생일인데 뭐 바깥에서 밥을 먹자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좀 그게 싫은 거예요, 그냥. 밥을 같이 먹기 싫은 거예요. 그래서 근데 또 형이니까 좀 말은 드려야겠고. 그래서 싫은데 나가기 싫다 하다가 그러다 탈북했어요. 네. 그러니까 그 형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, 그날. 그래가지고 그냥 만나기 싫은 게 이제 중폭이 되다가 그냥 이거 어떻게 벗어나지 하다가 그냥 가가지고 갑자기 머리가 돌아갔고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이제 노트북이랑 뭐 그런 거 챙겨갖고 이제 지하철 타고 한국 대사관 갔죠. 그때 이미 탈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짐을 챙긴 거예요? 약간의 계획은 있었어요.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탈북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? 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런 상황이 딱 맞닥뜨리니까 이런 기회가 없겠는데?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왜냐면 원래 뭐 친구가 약속이 됐는데 없으면 와가지고 얘가 어디 갔나 하다가 시간이 있게 한 12시간 정도는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내가 12시간 동안 없어져도 크게 나를 찾지 않겠구나 해서 그 12시간 동안 내가 탈북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머릿속으로 계산을 한 거죠. 그래서 짐을 싸들고 한국 대사관을 갔죠. 네. 검색해서 한국 대사관 위치를 알았고 그걸 지하철 타고 갔어요. 가서 이제 들어가면 돼요. 지금 같으면 당당하게 들어갔겠죠. I'm North Korean 하고 딱 들어갔을 텐데 그때는 이게 민족적 자존심인지 모르겠는데 내려놓지 못하겠는 거예요. 그 막 창구에 가끔씩 한두 분이 와가지고 한국말로 뭐 비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그냥 저걸 어떻게 들어가지? 문은 열려 있었거든요. 쪽 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걸로 그냥 무작정 뛰쳐 들어가서 나 북한 유학생인데 한국 가고 싶습니다 하면 뭐 됐겠죠. 근데 어떻게 정작 앞으로 가니까 저걸 어떻게 뛰어 들어가는가 싶은 거예요. 그래갖고 그 사람이 없을 때 뭐 어떻게 하셨어요? 그래갖고 비자 때문에 왔어요. 그랬거든. 그러니까 비자 왜요? 그래갖고 말 못했어요. 말이 길어져야 되는데 이제 북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. 그래갖고 그냥 뭐 얘기를 못 하고 거기서 거의 한 3시간을 방황하다가 샤타가 내려갔어요. 끝났구나. 퇴근하셨어요. 네. 불 끄고 퇴근하셨어요. 그래갖고 어떡하시냐고 오늘 탈북해야 되는데 나 찾으면 나 걸리면 끝장인데 뭐 그러다가 실패했어요. 결국엔 그날은. 그래갖고 왠지 한국 대사관은 올 것 같더라고요. 그 동료들이. 그래갖고 이제 파리 시내를 원 없이 걸었죠. 파리의 밤거리를. 그러다가 추워갖고 쪽잠 자다가 이제 계산을 했죠.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는 방법이 없다. 한국 대사관 쳐들어가야겠다.
근데 그 밤에 프랑스 분한테 지나가는 시민분한테 전화를 빌려갖고 대사관에 전화를 했어요. 그래서 그때 얘기했죠. 사실 북한 사람인데 한국에 가고 싶다라고 하니까 뭐 나중에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근데 그때 그 밤에 전화를 했을 때 정확한 답변을 못 받았어요. 뭐 언제 여기로 오세요라는 답변도 못 받았고 그분도 그 시간에 당장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건가 봐요. 그래서 아무 말 어떤 도움을 못 받고 전화를 끊었어요. 그리고 결국엔 밤새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다음날 아침에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. 근데 다행히 그때 다른 분이 이제 전화를 바꾸시더니 어제 밤에 전화 주셨던 그 유학생 분이신가요? 해갖고 네 맞습니다 하니까 지금 어디 계시나요? 그래갖고 제 위치를 이제 말씀드렸더니 그게 이제 그냥 좀 눈에 띄지 않게 계시면은 저희가 이제 데리러 가겠다, 모시러 가겠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들이 차에 태워서 저를 한국 대사관으로 데리고 갔고 이제 거기서 조금 몇 시간 있다가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왔죠. 여권은 갖고 있었어요? 북한 여권? 북한 여권 갖고 있었어요. 그 탈북할 때 그 북한 여권을 갖고 나왔어요, 제가. 그러니까 물론 평소에 계속 갖고 있지는 못하는데 그때 무슨 그 체류증 연장해야 된다고 이제 대사관 가서 말했더니 이제 잠깐 이게 뭐 대출처럼 제 여권을 이제 살짝 이렇게 기록하고 이제 줬거든요. 그래갖고 사실 거짓말했어요. 그 무슨 왠지 내 여권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여권을 갖고 가고 싶어서 여권을 받았고 그 여권을 가지고 이제 한국 대사관에 들어갔죠. 그 계획을 이미 했었던 거네요. 여권까지 다 빼달린 거면. 그러니까 약간 그 계획 아닌 계획을 했는데 그 실행에 옮길 그 용기가 없었던 건데 그 내가 별로 친하지 않은 형이 나와서 밥 먹자는 이야기가 압박이 되면서 그게 이제 방아쇠가 된 거죠. 어떻게 보면. 눈으로 보여지는 거는 크게 놀라지 않았던 게 뭐 프랑스도 경험했고 한국도 경험했고 그런 상태로 갔기 때문에 뭐 신기해 막 눈이 막 돌아가고 막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중에 그 LA나 캘리포니아 그쪽 캘리포니아 주를 쭉 여행을 했었거든요. 그때는 라스베가스 갔을 때는 좀 카지노도 한번 이게 막 눌러보면서 그러니까 좀 재밌긴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원래 북한에서 러시아어를 전공한 사람이에요. 네, 근데 이제 미국에 가서 어학연수로 영어를 배운 거예요. 영어를 저보다 더 잘해요. 북한에서 6년 배운 저보다 더 잘하거든요. 네, 그래서 그때 가서 한 8개월 있었잖아요. 네, 거의 8개월 있었죠. 네, 좀 몸이 거의 2배가 돼서 온 것 같아요. 그게 제가 미 국무부에서 지원해주는 전국의 어떤 저소득층 학생들을 상대로 지원해주는 미국의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서 가게 됐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제 돈이 거의 안 들었거든요. 학비도 지원을 해줬고 비행기 항공편도 지원해줬고 심지어 그 대학 기숙사랑 식당 무료 가장 비싼 무료 티켓 그가 하루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그 플랜을 제공을 해줬어요. 그것도 진짜 원 없이 먹었어요. 그래서 하루에 막 4번씩 가서 막 학교 식당, 학생 식당 이용하고. 원래가 조금 약간 마른 체질인데,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같이 먹어줘야 몸이 볼크업이 되는 체질이거든요. 근데 사진으로 봐도 미국 가기 전에는 굉장히 좀 왜소한 체격이었는데 미국 가서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해요. 그때 학식이 너무 좋았다고. 그러니까 아시안 푸드를 먹을 수 있는 코너도 있었고 패스트푸드도 있었고 다 있었대요. 스테이크도 있었고 하니까 그냥 가서 운동 열심히 하고 와서 거의 다 먹고 또 운동하고 해가지고 몸을 키워갖고 온 거예요. 그때 가서. 그렇죠. 뭐 그런 거 놀랐던 거를 얘기하면 그때 헬스에 빠져가지고 아직도 헬스 중독이에요. 왜 그렇게 짜요? 아니 너무 짜 소금 덩어리예요 진짜. 근데 그걸 꾸역꾸역 먹었어요 다 그래도. 그 제가 감자튀김을 좋아하는데 감자튀김에 무슨 소금을 그냥 뭐 잠갔다 꺼내는지 너무 짰어요. 그래갖고 짐이 있는 게 좀 너무 좋았어요. 그 짐에 거의 뭐 하루에 한 서너 시간씩 있었던 것 같아요. 농구 한 2시간 하고 한 1시간 반 또 이제 그 헬스장 가서 또 헬스하는데 그게 미국 학생들이잖아요. 아니 무슨 선수들이에요. 몸이 그냥 장난이 아닌 거예요. 제가 가니까 무슨 마른 오징어 같은 거예요. 그래갖고 자존심 상하게 그때 막 그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에 같이 하다 오니까
한국에 가서 뭐 제가 부끄러운 몸은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때 그 몸을 키운 덕분에 저한테 매력 어필이 되지 않았나. 처음에 봤을 때 너무 놀랬고 그때 지금도 그런데 그때도 어깨가 되게 넓었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본 북한 남자들은 그동안 본 북한 남자들은 북한은 좀 깡마른 체격이거든요. 그러니까 단단하긴 한데 그렇게 막 몸이 그렇게 막 보여지는 몸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처음으로 이렇게 어깨 넓은 북한 남자를 처음 본 거예요.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운동하는 걸 보여주는데 복근이 빨래판 복근인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런 만행을 좀 싫어해요. 그래서 그걸 보여줬다고요? 그래서 와 되게 멋있다 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창피하네, 미국 가서 키워온 몸인 거죠. 미국의 덕을 좀 입었네요, 제가. 그쵸. 금방 탈북했을 때 몸이었다면 저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저는 미국 가면 되게 아쉽다고 해야 되나? 그리운 게 하늘이 너무 좋았어요. 그러니까 하늘이 맑고 구름도 되게 예쁘고 그리고 막 그 땅이 넓으니까 좋긴 하더라고요. 공기도 너무 좋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.